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비밀이 있는가, 비밀이 존재하는가,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방송 대문에 걸린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임종덕, 임기훈, 이름 지운 군 검찰 8월 3일 통화 기록은 비공개, 이래 돼 있는데, 오늘의 논평 주제는 예천 지난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던 사고였는데, 최상병의 문제는 끝이 난 문제인가, 이제 시작 단계의 문제인가, 이 문제를 오늘 논평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가해 보는데, 이 논평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입을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입을 좀 풀고 농담 한마디 하고 우시개, 재치 있는 그 우시개, 유머, 잘 봐주면 유머라 그래 깨고 좌우간 농담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텔레비에도 이래 보면은 조선시대 탐정이다, 조선시대 수사대다 이래가지고 방송하는 게 있어요. 방송하는 게 있고, 지금 우시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 한복을 입은 관리들이, 조선의 관리들이, 무엇을 사건,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해가지고, 탐문조사도 하고, 그때도 무슨 액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피가 살아나고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하여간 그때도 대단했어,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스티브 잡스 얘기 나오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때는 AI나 GPT는 나오기 이전이지요. 2000년대 전후해가지고 인터넷이 급격하게 발달됐어요. 인터넷이 급격하게 발달되면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할 수, 내 몸을 가지고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사람의 행동 반경은 좁아지고 모든 것이 기계에 의존되어 버렸어. 기계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기계에 구속돼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나 자식보다도 더 끼고 살고 있는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편리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이보다 더 엄한 흉기도 없고 이보다 더 무서운 흉기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나쁜 놈이 나쁜 일 할 때는 이 나쁜 일 한 거에 대해서는 이 핸드폰이 다 갖고 있고 증거로 갖고 있고 증명을 해주고 하는 이 도구가 핸드폰이에요. 박영수 같은 거 특검하던 것들도 소환돼가지고, 검찰에 소환돼가지고 가기 전에 앉아가지고 망치로, 쇠망치로 지 핸드폰을 두드려 부쉈다 그러잖아. 송영길이도 그렇고. 좀 배웠는데, 송영길이도 사법고시 출신이에요. 박영수 지금 깜빵에 들어앉아있는 특검, 그것도 사법고시 출신이고, 알만한 놈들도 이 핸드폰이 그만큼, 위험물질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증명을 해주고, 이 핸드폰이 증명을 해주고 증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 교도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열쇠까지 돼가지고 자기가 끼고 있던 그 핸드폰이 그 사람 당사자를 깜빵까지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은, 이 얘기가 참 옛날 우시개 같은 얘기지만은 제거 위에 앉아있는 놈들이 뇌물을 받아 처먹으려고 하면은 집단에는 직접 받으려고 하니까네, 직접 받으려고 하니까네, 나중에 법에 걸리면은 직접 받았다 그러면 죄가 클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똘마니, 이방, 앵벌이, 삐끼, 이 채홍사 이것들을 두고, 누가 말이야, 지는데, 이 지는데다가 부탁하러 오면은, 그 자네 오는데 보니까 내가 차가 딜딜거리는 게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 것 같은데, 그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좀 넣어가지고,
노래댕댕 한 놈 있을 거야. 수전너 같이 생겼는 거. 그거인데 찾아가지고 우여우여 하면 좋겠는가 한번 물어보고, 그 집에 또 기름값은 또 이상하게 말이야. 새 돈, 이러고 신권 이런 거는 안 받고, 헌 돈만 받는다더라. 미리 알아서 가라. 그럼, 씨발, 부탁하러 가니까 그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어. 참, 이 세상이 희한하지. 그런 또 말이 저게 대화하고 연결이 돼?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일 또 얼빠하게 대가리 돌아는 놈은 자네 이 사람아 몸이 오는 거 보니 부실해 보이네. 자네 집에 물 먹는 돈 먹는 하마 있잖아. 물 먹는 하마인지 돈 먹는 하마인지. 그러면은 저 동물 약품집에 가가지고, 그 진료도 받고, 그 집에 약발을 잘 받는다 그러더라. 그 약사인데 물어보고, 아이, 씨발, 부탁하러 가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 씨. 그게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모르는지, 이런 그 얘기 패대기 쳤보고, 술 한잔 먹고 집에 끼 간 놈도 깨고, 그 마을에서 진리를 찾은 놈도 있었을 거야! 돌대가리가, 혹시, 이 돌대가리가 혹시 문제가 되면은 내가 받지 않았다. 아들이 받았는 거 내가 어떻게 아노? 그놈아가 날 돈 줄라도 아니고, 그러면서, 지 딴에는 대가리 쓴다고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니만 똑똑하냐? 나 같은 돌대가리도 그 정도는 아는 수법이야. 이 덩신 같은 게. 이 정도로 뇌물을 받아 처먹는 것들은, 단체로, 구루미로, 이방, 삐끼, 똘마이, 이 채용사 한 그룹에 끼가지고 단체로 깜빵 갈 그런 수작밖에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 다 요즘에 발달되어 있는 문명의 이익이, 그 기록 속에 다 있다는 거야. 일일이 누가 기록 안 해도 그게 기록석이 다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행적을, 발자취를, 그 족적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기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작당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작당을 했다 그러면은, 공소기관이라는 게 있다, 뇌물이라 그러면은, 또 청탁이라 그러면은, 국정농단이라 그러면은, 공소기관이라는 게 있어. 그 공소기관에는, 야, 너는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공소기관 안에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 그냥 정직하게 살아. 요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중앙에 있는 거나 지방에 있는 것들이나, 돈 몇 푼 있다고, 재진 새끼들이 말이야, 재판 기간을 마구 5개월에 엿가락 누리듯이 누리지킨 데 있어. 3월 초에도 말이지,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4월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 자식, 그렇다 해가지고 그 죄 졌는 게 어디 가? 예? 그래봤자, 점점 죄 질만 나빠질 것이야. 그리고 민심만 나빠질 것이고, 어때,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를 요것들이 배워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재상 드러나고 이래 하면은, 야반 도둑감이야. 세상 깨끗하게, 공평하게, 선비답게 살라고. 선비는 거의 굶고 사는 게 선비야. 남에게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 농담이나 우시개 삼아서 오늘 문명의 이기 속에 우리는 치이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우시개입니다. 농담입니다. 어떤 놈이 이거 내 얘기다 하고 정색하고 달게 드는 놈이 있으면은 도란 놈이지. 그렇거든. 자인사 하나 써가지고 와. 자관 요까지는 농담으로 돌리겠습니다. 농담으로 돌리고, 요즘에 경찰서에 대검찰청에 진흥수사대라고 있어요. 진흥수사대. 진흥수사대라는 것이 자꾸 일이 폭주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이 기계, 문명의 이익이 기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진흥범죄수사 분야가 자꾸 일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알고 하시겠지. 예. 오늘 지금까지의 여담, 농담, 우시개. 우시개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대문에 걸리는 걸 한번 다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종덕, 임기훈, 이름 지운 근 검찰 8월 3일 통화 기록부터는 비공개로 돌렸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의 뉴스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논평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거는 농담 우식이었습니다. 보면은 JTBC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JTBC 단독 뉴스가 어제 3시경에 나왔는데 제가 4시경에 그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임종덕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임종덕이라는 이름이. 제목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단독 뉴스 JTBC를 보여줘야지. JTBC 보이죠? JTBC 뉴스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단독, 응? 단독 뉴스 해가지고 임기훈, 김계환, 김대령 문자, 군 검찰 공개 거부. 여기 보면 시간을 보면은 JTBC 입력이 2024년 2월 29일 15시 53분입니다. 15시 53분이면은 오후 3시 53분에 이 기사가 떴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와 관련된 최상병과 관련된 기사들은 작년 예천에 있었던 수해 이후에 많고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상 다 돌려볼 수는 없지만은 오늘 여기 있는 이 기사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나왔던 그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뽑았는 기사인데 작년의 기사 중에서 8월 30일 날 나왔던 그 기사였는데 기사 제목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고개 끄덕인 김계환 사령관. 이래가지고 YTN에 그런 영상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 뉴스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란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런데 해군 검찰단 역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법리 검토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했던 사단장에게 사고 예방 책임이 있고 물이 불어나 위험한 현장이었던 점 등을 사단장도 알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해군 검찰단도 판단했단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군검찰 역시 법리상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법리 검토를 해줬던 것이다.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검토한 것이 박대령 개인이나 해병대 수사단만의 판단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대령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식 문서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검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검사가 관련 판례까지 찾아줬다며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1일 해군 검사에게 법적 검토를 요청한 건 맞지만 당시 군에 관할 건이 없어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항명 혐의로 군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박대령은 진술 거부로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대신 박대령은 외압 정황을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대령은 진술서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빼라는 국방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VIP가 경로했던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 라고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답했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국방부가 수사기록 경찰 이첩을 놓고 하루 만에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최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범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 영상 안에는 경로한다는 게 나와 있지요. VIP가 경로한다. VIP가 경로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IP면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지요. 그리고 9월 24일 날
또 여기 보면은 MBC 뉴스 거예요. MBC 뉴스 보면은 외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외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영상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두고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언급한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며 이번 사건이 외압이 아닌 항명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김 사령관이 국방부 외압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의심할 만한 음성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병대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 자리에서 보직 해임된 지난 8월 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날 밤 수사단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가 문제없다며 박 대령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저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뭐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고 했다며 박 대령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그럼 정훈이가 또 저쪽이 뭐야? 국방부 뭐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뭐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래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 김 사령관이 먼저 말을 꺼낸 걸 보면 외압 의혹도 이미 알았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군 검찰의 수사 방향은 이렇게 내다봅니다. 내가 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네네. 항명이 아닌데 무리한 수사를 할 거라는 뜻일까요? 김 사령관은 이첩 강행은 사령관 지시 위반이라고 설명한 것이지 항명이 아니라는 법적인 판단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무관리관과 통화 기록을 물은 건 외압 의혹을 알았던 게 아니라 수차례 통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게 물어본 것이고 수사가 문제없다고 한 건 동요하는 부하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대통령 경로를 박 대령에게 말한 것으로 지목돼 이번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자, 이러던 중에 대통령실 국가안보 2차장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2차장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지역의 지역 인사로서 임정덕 그 소장이 국가안보실 그때 2차장으로 있었는데 근무했었는데 이때 이후에 교체가 됐어요. 추석 이 무렵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 정가에서는 추석 무렵에 지역 정가에서는 임종덕 그 국가안보실에 2차장 근무했던 임종덕이 국회의원 나온다. 내년 4월 10일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 이러면서 얼마간 있다가는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어요. 대통령실 1호 출마자라는 제호의 기사가 떠가지고 저는 지역 인사이기 때문에 반갑게 그 기사를 맞이하면서 제가 그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언급했고 또 그 이후에 임종덕 그 소장의 출마가 말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기정사실화 되는 게 것 같아가지고 지난해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제가 임종덕 소장한테 예천에서 있었던 최상병 문제를 한번 여쭤봤죠. 여쭤봤는데 임종덕 소장의 대답은 별 문제 없을 거고요. 그 기간 중에는 제가 출장도 끼어 있었고 또 제가 국회에 나가서 답변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관련 자료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하면서 그 이후 하면서 우리들의 그 대화는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래도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너무 많이 보고 기사를 너무 많이 봐왔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몇 마디 말 가지고는 그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고 깨름직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지역 인사가 이 큰일을 한다 그러는데 내가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적인 부담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조금 깨름지근했어도 그냥 눌려 있었습니다. 그냥 눌려 있었는데 드디어 어제 4월 29일, 저기 2024년 2월 29일 오후 3시 53분에 JTBC가 단독 뉴스로 떴습니다. 단독 뉴스로 떴는 것이 임기훈, 김계환, 김대령 문자 군 검찰 공개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떠가지고 지금 올려놨는 이 장면인데 여기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 압수수색한 날 항명 사건과 관련이 없나 이런 것 소제목으로 나와 있고 8월 3일 임기훈, 김계환 문자 15초 뒤에 김계환, 김대령 문자 맨 끝에 보면은 임종덕, 임기훈, 이름 지운 군 검찰 8월 3일 통화 기록은 비공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의 신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TBC 뉴스입니다. JTBC 뉴스고 쭉 내려오면은 단독 임기훈, 김계환, 김대령 문자 군검찰 공개. 이제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들이 여기 나오지요. 군검찰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통화기록 8월 2일까지만 공개를 하겠다. 8월 3일 임기훈, 김계환 문자 15초 뒤 김계환 비서실장 김대령 문자. 그 다음에 임종덕, 임기훈, 이름 지운 군검찰 8월 3일 통화기록은 비공개. 8월 2일까지만 공개를 하고 8월 3일부터는 통화 기록을 비공개하겠다. 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목을 검색해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록 하고 저는 지금 여기 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 압수수색 날 항명 사건과 관련 없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건 일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통화 기록들입니다. 통화들이고 8월 3일 임기훈, 김계환 문자 15초 뒤에 김계환, 김대령 문자 이렇게 문자가 임대령, 임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임종덕, 이기훈, 이름 지운 군검찰 8월 3일 통화 기록은 비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신문의 단독 기사는 마치는데 요 기사에 대해서도 JTBC가 뉴스룸을 통해 가지고 방송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내면서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김 사령관 비서실장의 일부 통화 기록은 아예 공개를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간 그날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포함해 주요 국면마다 적어도 7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3일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다음 날이고 군검찰이 집단 항명 수괴라면서 박대령을 압수수색한 날입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임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낸 뒤 15초 만에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모 대령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 측은 군검찰에 김 대령의 통화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지난해 8월 2일까지 기록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항명한 게 8월 2일이라 이후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 이첩을 둘러싼 항명 공방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군검찰이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고 박 전 단장이 보직 해임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8월 4일에는 최상병 유족이 사건 이첩 보류 사실을 알고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군검찰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비서관 등의 이름을 지운 채 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낸 바 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논평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논평은 제가 제 사견은 여기에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않고 여기에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자료들만 그런 뉴스 영상 드러난 뉴스들만 제가 보여드리고 또 제가 지금 이거는 영주는 지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분이 또 영주가 아니면은 제가 여기에 여지없이 논평을 가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오늘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영주하고 관련이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가 안 알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입 다문다 그래가지고 다물어지는 일이 아니고 벌써 이미 아마 SNS상으로는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기 때문에 영주와 관련된 기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을 다른 SNS상에서 돌고 있는데 내가 또 말 안 한다 그런 것도 나도 또 말이야 또 영주의 사람들 뭐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은 저놈아는 임종덕 페이래 가지고 이런 거 얘기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편도 저 편도 하기 싫다고는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기는 게 내 편이야. 이기는 게. 영주 관련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몰고 가는 끝에서 내가 있던 얘기만 공평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왜 하필이면 선거 기간에 이런 기사가 떴는지는 정말 이거는 중앙에다가 물어봐야 될 문제지만은 어떻게 지금 이런 기사가 4월 10일은 지나고 나오든지 하지 이렇게 딱 떴는지 몰라요. 영주 봉화의 선거구 획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어제로서 끝났고 여기에 영주 선거구의 주인이었던 박영수 국회의원이 울진으로 가고 현역이 없는 지역구는 전략공천이 가능한 곳입니다. 영주는 지금 전략공천이 가능한 곳으로 저쪽에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의힘 영주영양 봉화의 예비후보 4명 중에 어떤 분이 이 전략공천을 받을지 아니면은 경선으로 가서 양자 경선이 될지 3자 경선이 될지 4명 모두의 경선이 될지 이거는 두고 봐야 알아요. 대구 동구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경선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4명 남아있는 국민의힘 4명 남아있는 예비후보자들이 어떤 경선을 치룰지 아니면 어느 한 사람 콕 찍어가지고 전략공천이 될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이 금요일이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늘 금요일이 3월 1일 공휴일이니까 내일 또 휴일, 모레도 휴일. 연장 휴일에서 월요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경북의 나머지 지역이 지금 4군데가 경선이라든가 이게 확정이 안 된 게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영주 영양 봉화하고 안동 예천 그리고 구미시 을 그리고 울진 청송 영덕 군위 의성 여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아니면은 주말 연휴 기간에도 이게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공천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경북에 남아있는 이 4군데와 관련된 발표도 잇따라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영주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사는 조교 개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영주 방송이 만든 것도 아니고 유튜브 조교 방송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JTBC 우리나라 거대 언론사 JTBC가 단독 기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 많고 많은 언론 중에서도 JTBC 단독 기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특이성이 있는 거예요. 단독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조교 방송이 숨겨준다고 해가지고 숨겨질 기사가 아니라는 점도 공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 구독 버튼 잊지 말고 좀 눌러주고 가십시오.
저 구독이 요즘 잘 안 되고 있어요. 조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오늘 3월 1, 2, 3까지 휴일이네. 이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